자, 오늘의 후토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디 로즈 대 제이코파2의 세그먼트 요약을 좀 하자면 제이코파2가 지난 예선전에서 진 거에 대해서 매우 억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코디 로즈가 이길 게 아니라 본인이 이길 만한 경기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드루 맥킨타이어와 싸우길 원한다는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서 단장 니갈디스가 나와서 이런 상황이 발생할 줄 알았다면서 챔피언 드루에게 휴가를 줬대요. 근데 알고 봤더니 드루 맥킨타이어는 휴가를 가지 않았고 본인이 휴가를 반납하고 스카이박스에서 관람 중이었어요. 그러면서 마이크를 잡고 코디와 파투가 시기 질투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비웃죠. 근데 여기서 제이콥 파투가 참고 있을 리가 없죠. 바로 스카이박스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단장 니갈디스와 보안 요원이 막으면서 파투는 드루에게 가지 못했고 결국엔 단장에 의해 제이콥 파투는 백스테이지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코디와 드루 맥킨타이어는 서로 신경전을 벌이면서 이 세그먼트가 끝이 나죠. 이게 보니까 올해 유독 이 단장들이 레슬매니아 흥행 카드를, 즉 메인 대립에 들어갈 멤버들을 엄청 신경 쓰더라고요. 다르게 얘기하면 WWE 회사 자체에서 걱정할 것들을 이 단장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애덤 피어스는 로만 펑크 대진을 지키고 싶어하고 이 니갈디스는 코디 로즈가 1챔 이기고 나서 드류와 경기를 하기를 원하는 그런 뉘앙스가 많이 풍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이 단장들이 똑같이 이 회사를 위한 대진을 고집하는 모습이 좀 아쉽더라고요. 굳이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러 단장 애덤 피어스는 이 회사를 위한 매치 카드에 좀 집중을 하고 반대로 스맥다운 단장 니갈디스는 이 회사가 신경 쓸 부분보다 자기 소신대로 가는 그런 캐릭터였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뭐 아무튼 니갈디스가 파투를 데려갔잖아요. 근데 파투가 단장한테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거라 하면서 경기장을 그냥 빠져나가버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파투가 뭘 할지 정말 알 수 없게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싱글 매치 일리아 드라고노프 대 타마통가의 경기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타마통가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MFT 멤버들이 일리아를 방해했고요. 타마통가가 커스로우로 마무리 지었죠. 그리고 경기가 끝나고 나서 MFT가 일리아 드라고노프를 공격하는데 여기서 메카도나 아폴로 크루즈가 또 도와주러 나왔고 근데 수적 열세로 인해 제압을 당했고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암전이 되어 뻔하죠. 바로 와이어트 6가 영상으로 MFT에게 의문의 경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 와이어트 6만의 대사들이 있죠. 뭐 아무튼 경고를 날리는 메시지였다. 도대체 이 대립은 언제 끝나는지 레슬매니아에서 끝날런지 정말 지겹네요. 그리고 세 번째 제이드 카길 세그먼트 제이드 카길이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막 자화자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리브 모건 얘기를 하죠. 이제 리브 모건이 다음 러에서 레슬매니아 상대를 결정할 건데 그 결정하는 모습을 직접 가서 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레슬매니아에서 본인은 이 엘리미네이션 챔버 참가자들을 얘기하면서 누구랑 붙어도 상관이 없다. 그리고 리브여도 상관없다 하면서 자신감을 드러내죠. 그렇게 카길이 마이크웍을 끝내고 퇴장을 하는데 여기서 샬럿 플레어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둘이 신경전을 막 벌이죠. 근데 샬럿은 좀 무시하는 모습이 있었고 제이드 카길은 끝까지 긁다가 결국엔 그냥 퇴장합니다. 근데 이 제이드 카길의 세그먼트를 봤을 때 제이드 카길이 야유를 유도하려고 막 악역스러운 그런 멘트들을 많이 쳤는데도 불구하고 야유를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무반응이었다. 그래서 이건 아주 심각한 상황이지 않나 싶네요. 그리고 네 번째 여성부 엘리미네이션 챔버 예선전 샬럿 플레어 대 키아나 제임스 나이아 잭스의 경기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아주 놀랍게도 키아나 제임스가 진출합니다. 이 샬럿 플레어가 나이아 잭스한테 피겨 에이스를 걸었는데 그걸 교묘하게 키아나가 이용해서 핀을 걸었고 결국엔 승리까지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샬럿 플레어가 지금 레슬매니아로 어떻게 갈지 알 수 없게 됐습니다. 분위기상 알렉사 블리스랑 깨져서 둘이 경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그건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이 키아나 제임스 얘기를 하면은 키아나 제임스가 나이아 잭스를 쉽게 들어 올려서 뒤로 드랍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관중들의 반응이 아주 좋더라고요. 그리고 키아나 제임스를 응원하는 팬들도 꽤 많았고요. 근데 그 다음 장면에서 카운트 2에서 팔을 쭉 뻗으면서 벗어나 줘야 되는데 이 관중들이 카운트 3가 됐다고 착각할 만큼 늦게 팔을 올려서 어떻게 보면 아주 큰 보차를 내버립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피드백이 들어가겠죠. 다음으로 오바페미 대 킷 윌슨의 싱글 매치가 치러집니다. 근데 경기가 있기 전에 킷 윌슨이 오바페미를 조롱하는 어떤 책을 가져와서 읽었고 오바페미가 그걸 듣고 있다가 결국 터져서 킷 윌슨을 공격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경기로 이어지죠. 경기 결과는 당연히 오바페미가 아주 쉽게 가져갔습니다. 그렇게 이 장면은 끝이 났는데 이 WWE가 오바페미 콜업된 이후에 킷 윌슨
윌슨을 붙였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확실히 트리플 H가 이런 과감한 게 없어요. 이렇게 캐릭터나 피지컬이나 경기력이 다 준비되어 있는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콜업 됐을 때 아주 조심스럽게 키워 나가고 싶은 그런 의지가 강하게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바페미 정도면은 바로 좀 크게 푸시를 줘도 될 것 같은데 뭔가 반응이 애매해질까봐 두려워서 그런지 일단 첫 대립 상대는 킷 윌슨으로 붙여놨네요. 뭐 물론 이러고 갑자기 브록 레스너가 나와서 루머로 자주 나왔던 대로 브록 레스너와 오바페미의 경기가 레슬매니아에서 잡힐 수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뭔가 임팩트라는 게 있잖아요. 메인으로 딱 올라왔을 때 그 임팩트를 크게 줄 만한 선수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선수를 팍 꺾어줘야 임팩트가 있는데 지금 오바페미가 올라오자마자 킷 윌슨을 꺾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러에서 스맥다운으로 배송된 의문의 박스. 지난 러에서 에던 피어스가 스맥다운으로 어떤 의문의 박스를 보냈죠. 근데 니갈디스가 이걸 다시 돌려보냅니다. 도대체 뭘까요? 이 박스 안에 내용물이. 거기에 같이 알투루스랑 데미안 프리스트가 있었는데 여기서 알투루스가 데미안이 경기인데 본인이 경기하는 줄 아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니갈디스가 알투루스 경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알투루스는 니갈디스 대머리 시절이 더 좋았다 라는 식으로 농담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데미안 프리스트는 지난주에 이어 또 우참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니갈디스는 급하게 화제 전환을 하면서 우참을 성공하죠. 그리고 일곱 번째, 티파니 스트래튼 대 알바 파이어의 경기가 있었고 결과는 티파니 스트래튼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코디 로즈 대 세미 제인의 세그먼트. 이 세그먼트는 백스테이지에서 진행이 됐고요. 좀 요약을 하자면은 세미 제인은 지난 예선전 때 본인이 코디 로즈를 도와줬는데 코디는 그걸 이용해서 승리를 가져갔다. 그러니까 너 부끄러워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코디 로즈는 나는 그냥 그 상황에 맞게 그 기회를 잘 이용해서 결과를 가져간 거다. 그러면서 세미 제인은 이런 기회를 못 살리니까 챔피언이 못 되는 거다 라면서 팩폭을 날려요. 그러면서 둘은 점점 감정이 격해지면서 세미 제인이 코디 로즈한테 너는 골든보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세미 제인은 코디 로즈의 끝나지 않은 스토리는 다 내 덕분이다 라면서 막 서로 막 말싸움을 하다가 코디 로즈가 나한테 충고하려고 하지 말고 너나 신경 써라 하면서 가버립니다. 그렇게 세미 제인은 혼자 막 분노를 표출을 하는데 여기서 지나가던 트랙 윌리엄스가 세미 제인을 막 비웃으면서 좀 조롱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렇게 트랙이 지나가고 세미 제인은 다시 코디 로즈한테 달려가서 갑자기 좀 차분하게 내가 너무 너한테 감정적으로 얘기해서 미안하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과를 해요. 근데 이 관중들은 좀 야유를 막 보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 둘이 좀 싸우기를 원하는 거죠. 관중들은. 뭐 아무튼 세미가 먼저 사과를 했고 추가적으로 코디가 다시 챔피언이 된다면은 본인의 공이 있었다는 거를 잊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대화로 봤을 때는 코디가 다시 챔피언이 되는 것 같아요. 드류가 방어하기는 정말 쉽지 않아 보이고 코디 로즈가 통합챔이 돼서 세미 제인의 공을 잊지 않고 도전자로 바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리고 아홉 번째, 남성부 엘리미네이션 챔버 예선전 카멜로 웨이즈 대 데미안 프리스트 트릭 윌리엄스의 경기 결과는 트릭 윌리엄스가 가져갔습니다. 트릭이 데미안한테 트릭샷을 하면서 완전히 제압을 했고 관중들도 아주 만족하는 분위기더라고요. 지금 너무 환호가 많이 나와서 이걸 악역이라고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리고 열 번째, 리아 리플리 대 줄리아의 경기 결과는 나이아 잭스와 래시 레전드의 난입으로 DQ로 끝이 났고 그렇게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오 스카이가 리아 리플리를 도와주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다음 주에 이렇게 2대2 위미스 태그팀 챔피언십이 예정되어 있죠. 그리고 마지막 11번째, 랜디 오튼 대 알레이스터 블랙의 경기 결과는 놀랍게도 알레이스터 블랙이 가져갑니다. 바로 경기 중에 드루 맥킨타이어가 난입을 해서 심판이 안 보는 사이에 벨트샷을 날렸고 코디가 뒤늦게 나와서 드류를 쫓아내긴 했지만 이미 랜디 오튼은 벨트샷을 맞고 쓰러진 상태였고요. 이 틈을 타서 알레이스터 블랙이 블랙매스를 시전하면서 승리를 가져가죠. 그리고 경기가 끝나고 나서 코디 로즈가 돌아와서 랜디 오튼의 상태를 살폈고요. 드루 맥킨타이어는 관중석에서 벨트를 들어 올리면서 자신감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이번 스맥다운이 끝이 났고 전체적인 걸 좀 얘기를 하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레슬매니아로 가는 그런 대립 과정이잖아요. 근데 내용이 너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모습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보통 이 레슬매니아 대립이면은 서로 엮여있는 이런저런 스토리들을 다 가져와가지고 감정을 더 극에 달하게 다양한 감정이 다 섞여 있게끔 스토리를 짜야 되는데 솔직히 그러려면은 1대1로 계속 말싸움을 하거나 싸우는 거는 솔직히 빌드업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이런 감정적인 스토리를 빌드업 하려면은 과거에 연관되어 있던 선수들이 껴가지고 이 대립을 좀 관여한다거나
뭐 아니면은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 좀 얘기해준다거나 아니면은 이 둘이 막 팀을 했다가 뭐 같은 시기를 보내면서 이런 거를 긁어버린다거나 약간 뭐 이런저런 다양한 것들이 다 섞여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누군가 때리고 누군가 화가 나고 누군가 다음 주에 복수를 하고 이런 것만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이게 과연 레슬매니아에 걸맞는 스토리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레슬매니아 예매율이 안 좋은 상황에서 계속 이런 연출만 반복된다면은 아마 끝까지 예매하는 팬들은 없지 않을까.